어르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언행의 기본이 되는 원칙 하나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프 원칙 알고 계세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아서 와스머가 1978년 메이킹 컨택트라는 저서에서 처음 제안했습니다. 스마일 미소. 어르신을 마주할 때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상대의 표정에 매우 민감하시기 때문이죠. 오픈 포스처. 열린 자세.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지 않고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포워드린. 몸 기울이기. 어르신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여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터치. 접촉. 언제든지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리는 등의 스킨십은 큰 위로가 됩니다. 단, 성적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아이 컨택트. 눈 맞춤. 대화할 때 어르신의 눈을 정확히 응시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나딩. 고개 끄덕임. 어르신의 말씀에 적절히 반응하며 공감하고 있음을 알리는 과정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본이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원칙을 잘 생각하면서 알아볼까요? 어르신 스스로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야 자존감을 유지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 모든 행동 전에 어르신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거나 알려드리기. 요양보호사가 무엇을 하든 뭐든지 어르신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가 외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요양보호사가 하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어르신이 곤란해하거나 상황 파악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최대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도 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움직인다면 상황 파악이 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버려야 되는 물건이나 음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버려야 하는 것, 모든 사소한 행동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설명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소한 일이라도 어르신에게 꼭 허락받기. 방금 말씀드린 설명하기와 알려드리기와 일맥상통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간 존중의 표현입니다. 어르신과 단둘이 있을 때는 모든 의사결정을 요양보호사가 단독으로 내리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 어르신에게 꼭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치매가 있다고 해도 꼭 말씀드리고 움직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더 조심해서 요양보호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물론 어르신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일단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도 오늘 밥 해놓을까요? 라고 허락을 받는 겁니다. 또한 보호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어르신을 소외시키지 않고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매가 심할 경우에는 보호자와 이야기를 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치매인 어르신과 정확하게 결정을 하는 건 어렵겠지요. 그래서 어른이 안 계신 곳에서는 보호자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어르신 앞에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특히 약간의 경도인지 장애가 있거나 인지장애가 없는 분들에게는 그 어르신이 그 집의 어른이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부정적인 표현 쓰지 않고 어르신 감정을 인정하기. 아이 참, 어이구, 정말 왜 이러세요, 에휴, 짜증나 같은 표현들을 안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민감해질 수 있고 본인을 질책하는 듯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시거나 우기실 때 왜 또 고집이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그걸 몰랐네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어르신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준다고 느끼게 되고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도 또 같은 소리셔라고 하기보다는 어르신 그러셨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마음이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등 어르신의 감정에 동감하는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같은 표현은 어르신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므로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때 온화한 웃음과 함께 어르신의 눈을 정확히 응시해 주세요. 나는 어르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어르신을 돕기 위해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신뢰의 메시지를 눈빛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대화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드리고 어르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 웃음과 함께 눈을 쳐다보면서 물으셔야 하는 거 아시죠? 알아들었을 때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르신. 이라는 대답과 함께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어르신이 교감을 하고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4. 화장실 목욕 언행 신경 쓰기. 화장실과 목욕에 대한 언행은 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가장 사람의 자존감과 직결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이용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도 팬티형 기저귀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팬티형 기저귀를 쓰시는 분에게 기저귀라는 말보다는 팬티라는 말을 사용해도 나쁘지 않고요. 와상인분의 기저귀 케어 때 더욱 신경을 쓰시면 좋겠죠? 어머나 싸셨어요? 많이도 싸셨네라는 표현보다는 기저귀가 젖었네요. 괜찮아요. 소변이 잘 나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라고 해서 같은 말이라도 어르신이 덜 창피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주면 어떨까요? 냄새가 나는 경우라도 어휴 냄새 나요라는 표현보다는 팬티가 종이로 만들어져서 조금만 젖어도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 고생하게 되세요. 그러니 지금 목욕하실까요? 라고 해보세요. 씻으면 엄청 개운해져요. 등으로 다독거리면서 진행하는 거죠. 특히 어르신이 난처해 하실 경우는 여러분의 밝은 얼굴이 어르신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질 겁니다. 5. 따뜻한 스킨십의 힘. 성적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르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는 등의 스킨십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여기에서 스킨십이라는 것은 어깨를 쓰다듬거나 머리를 만져드리거나 하는 것 등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교감은 어르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외롭지 않게 느끼게 할 수 있어요. 누워 계실 때 등을 쓰다듬어 드리거나 어르신들은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많은데 조금만이라도 만져드려서 아픈 곳을 돌보아 드린다는 느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피부가 건조하여 가려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은 가려운 곳 없으세요? 라고 묻고 가려운 곳을 긁어드린다거나 하는 행동은 어르신이 챙김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6. 식사 재촉하지 않기. 식사하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어르신들도 식사하는 시간이 다르고 천천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를 늦게 하시네요. 라는 표현보다는 편하게 천천히 드세요 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재촉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고 잘 못하면 목삼 김장애연 하장애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스스로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르신이 자존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에는 소프 원칙이 기본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